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추석이 끼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송은 방송하겠지만은 편집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편집하는 그 과정도 있으니까는 추석 때는 좀 쉬는 게 낫지 않은가 해가지고 주게 됐습니다. 또 이제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2주 사이에 너무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료를 전에 정리를 했는데 몇 주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 방송하고 바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준비된 것이 이제 시간이 그렇게 지나니까 이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어제 다 지워버리고 다시 또 작성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급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파리 올림픽 이 끝나고 나서 패럴올림픽까지 9월 9일 날 끝났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디를 가늠해가지고 정확히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할 곳은 북한의 변화를 봐야 돼요. 북한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북한이 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뭔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면 또 이게 또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우리는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 태풍도 갔다가 일본 쪽으로 가고 또 중국 쪽으로 가고 뭐 우리는 피해가 그다지 없지 않습니까? 요새 중국의 경제가 폭망을 해가지고 공정을 안 눌리는지 한이 넓은 맑은 거예요. 자, 인터넷에서 이게 5년 전에 아마 편집할 때 이게 들어갈 겁니다. 5년 전에 그 하늘하고 요새의 가을 하늘, 마치 가을 하늘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보던 그 하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70년대 초반이죠. 그때 비가 한참 오고 나서 서울 하늘에 은하수가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어릴 때 이제 시골에 가면은 밤에 화장실 가기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갈 때 그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빽빽히 있는 그 별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안심하고 화장실을 간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 별들이 보이는 그 자체가 요새 별자리는 별을 받는가 안 받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별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중국의 경제가 폭망하고 법인카인가요? 뭐 그게 해가지고 중국 초토화시켜버리고 자 그런 일들이 워해에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 장자석에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전에 장자석에 나왔던 중국 공산당 망 그런 글이 떴잖아요. 글이 뜨는 게 아니라 그 석벽에 새겨져 누가 새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새겨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는 그 자체는 중국이 이때까지 공산당과 같은 왕권 정치를 계속 이어왔고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는 그 자체는 중국 자체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이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한다고 늘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빌 게이츠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5년 안에 천년도 뿌리겠다. I think an epidemic, either naturally caused or intentionally caused, is the most likely thing to cause, say, 10 million excess deaths, either naturally caused or intentionally caused. 그러니까 또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전쟁이 아니라 또 다른 팬데믹으로 뭐 인구를 줄이겠다. 절멸까지는 안 갔지만은 인구를 그렇게 줄이겠다고 이야기해죠.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방송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 그런 자료를 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자, 지금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는 수행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마흔 중반 때 하여튼 난다 긴다는 수도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러 다닌 게 아니라 제가 이 공부하다 보니까 걸러서 뭐 이렇게 소개받아가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자체는 아니고
그런 기운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팍 튀어나옵니다. 마치 삼국지에 보면 나중에 누가 통일합니까? 사바소가 통일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싸웠는데 조조, 유비, 송골이 열심히 코 피터지게 싸웠잖아요. 근데 걔네는 통일 못하고 나중에 사바소에 가가지고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절대 지금 통일의 기운이 온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아주 망조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거의 이제 아파가지고 어저께 잠깐 뭐 강철한 거 보니까 김정은이 죽었다는 소식도 뭐 간혹 들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거나 극하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면 터집니다. 터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도 다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하면 준비되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건 준비됐건 안 됐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올 때 군산 계복동에서 병이 빵 터집니다. 무슨 병? 급살병. 그래서 하루에 심리를 뱅뱅 돌면서 나라를 진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한은 21일, 북한은 28일, 또 49일 동안 쳐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봅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임무를 맡게 돼가지고 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25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살려주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까지 하려고 해요. 지금 천지진액이 담기는 주문 수행을 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걔네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료가 없으니까 당구를 빨고 있어요. 당구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누굴 빱니까? 곰하고 호랑이 빨고 있습니다. 웅족하고 호족을 빨고 있는 거예요. 웅족과 호족은 공부하다 뭡니까? 중국 화족이에요. 중국 화족 자체는 이제 완전 절멸 직전에 갔는데 거기서 튕겨 나오겠습니까? 그건 당구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신화지 우리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알아줘야 돼요. 우리 계통은 양족이에요. 양족은 어디 갔죠? 없어요. 저도 이제 근문신구를 보면서 이렇게 양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인류 최초의 성이 강씨가 오지 않습니까? 양족의 딸이에요. 그러면 뉘조 할머니가 될 수가 있고 강원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만전 문자로 나타난 그 역사적 사실을 풀어볼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작성한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까 그런 것에 자료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벌써 해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딱 지우고 저번에 이제 근문신고에서 세모 집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자료를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그 자료 토대로 첨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중국은 끝났습니다. 중국 끝났고 끝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끝났어요. 제가 자꾸만 이제 이런 얘기를 서두로 몰래 길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맨 처음에 강의할 때 먼저 제목부터 들어가면은 너무 딱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풀고 제목을 읽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계속 빨리빨리 먼저 제목을 읽고 싶더라고요. 빨리 이제 그런 사항들이 보니까 이제 자 그래서 제가 화수 토는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을 수요일 11시에 강의를 하는데 병명집에다가 딱 써놓으니까 병명집이 뭔지 무슨 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병명집 강의하는 그러니까 근문신고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족보에 대해서 전후 고양시부터 그 아들 손자까지 내가 요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이게 제목 자체가 너무나 범위도 넓고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빨리 뭘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예요. 오장육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통제를 못하면 뭐가 됩니까? 병이 생겨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30대부터 40대까지는 계속 360을 애를 가르친다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강남 쪽에다가 이제 저희 동네 쪽으로 와가지고 동네 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학생들이 없으니까 일반 이제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좀 했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쉬더라고요. 그때는 계속 근무식으로 공부하고 있었죠. 근무식으로 공부하면서 글이 안 풀리면 이제 암벽을 탔습니다. 예전에 20대 때 암벽을 많이 탔으니까 내가 그 생각하고 이제 암벽을 탔죠. 그게 되더라고요.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내려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암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니까 몸에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때 떨어진 거예요. 한 20-30m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급 장애인이 됐죠. 물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지도 못 쓰는데 움직이도 못 하는데 이제 요선 치료 다 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전에 알던 중국 그 조선 쪽이죠. 조선 쪽 이제 한의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침을 맞아가 1년 동안 맞고 몸이 좀 움직일만 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스스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심법을 가지고 하니까 해가 계속 공부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거의 10년 만에 제대로 걷고 뛰기도 했죠. 이러면서 제가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됐죠.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제가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이 과정이 한 10년 동안의 과정이 이때 몸 공부하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엄청나게 한의학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침술도 그전에 침술을 알고 있었으니까 침술을 다각도로 공부하면서 몸에서 다시 생기가 돌게끔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63인데 제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생기가 돌고 얼굴에 생기가 돈다는 얘기 뭡니까? 오장육부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구나. 그리고 딱 생각했는데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다. 그러면 이 공부를 하면은 오장육부 통제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새로 오는 강의는 다른 거 다 빼고 오장육부 통제 공부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시반번, 혈통줄을 바로 잡을 때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혈통줄을 바로 잡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허황된 신 빼고 모두 종교 다 빼고 예수 던져버리고 부적 던져버리고 공자 개새끼는 저다 쳐버리고 그렇게 가지고 제대로 된 바른 역사 공부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오장육부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제 오장육부 통제 공부를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물론 내가 여기서 이제 강의하면서 간간히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전에 이제 방송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 볼에 뾰룩지가 나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볼에 뾰룩지가 나더니 검은 점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게 심포하고 삼초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심포는 뭡니까? 심장이 뛸 수 있게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장기가 없어요. 이거는. 자, 삼초는 뭡니까? 몸에 상초, 중초, 하초가 있죠. 오장육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얼굴에 그거 보면서 오장육부 다 망가졌구나. 또 어떻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보고 딱 알아야 돼요. 뭐 가서 뭐 찍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 만족 뭐 지가 말고 맥주 자고 이런 것도 없어요. 딱 보고 그냥 알아야 돼요. 얘가 기가 어디서 막혔네? 그럼 그 기 뚫어주면 돼요. 그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제 지금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대, 한의대 몰라 이건. 스스로 해봐야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이건 완전 도적인 하늘의 어떤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여기 오시는 분도 고쳤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고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목이 오장육부 통제 공부 이렇게 딱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안 좋거나 몸이 좀 좋아지고 싶다. 그냥 저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몸이 좋아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듣다 보면 몸이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도 이제 후천, 청경, 가을 시간에 몸이 맞춰지고 싶다. 그리고 난 살고 싶다. 한 사람도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세요. 이제 이런 공부까지 합니다. 나 이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해야 돼요. 왜?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놓고 역사 공부했던 사람, 우리 내 방송을 본 우리 이 시청자들, 그래도 우리 조상줄이 어떻게 됐구나 알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들 빨리 깨가지고 당군 빠른 애들 좀 가르쳐줘야 돼요. 당군 빠른 애들 걔들 열심히 축도 천재 응축된 기운이 담긴 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해도 기운이 안 돌아요. 그것을
사람을 쓸 줄 알았는데 못 써요.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활용하게끔 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가지고, 방송을 보면서 스스로 익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급합니다. 아주 급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듣는 것도 물론 자, 지금 내용 자체는 오늘은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방송으로 밑에 이제 주소가 다 들어갈 거니까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이 보통 굉장히 길어요. 길은데 그걸 들어보고 지금이 어느 때다.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슨 모습을 바꿔야 되는가? 그냥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되겠지? 이 방송을 보면 되겠지? 아니에요.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물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위에다 물 주는 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깰 수 있게. 우리 공부는 오정육부 통제 공부란 그 자체가 뭡니까? 몸을 만들어야 한다. 그 말하고 상통하는 겁니다. 요새 기운이 막바지에 좋은 교육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요. 왜? 안에 탁기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사람 보면 그냥 열려버려요. 공부하고 만침. 그러니까 요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번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이제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 내용도 다 빼버릴 거예요. 이제 강의 안내도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제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강의는 이렇게 한 오정육부 통제 공부는 그래도 이제 한 달 동안은 계속 나갈 겁니다. 나갈 거니까 그걸 잘 보시고 감안을 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자, 장자석이 그거 딱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동영상에 나왔는데 낫건 영상 쫙 보여줬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뻥을칩니다. 자, 요 내용도 한번 보세요. 요 내용은 정말 이것도 이제 틀으면서 같이 보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은 이제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제 주소가 다 나오니까 그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천멸중공이다. 하늘은 중국을 멸한다. 자, 하늘은 중국을 멸한다. 왜 멸합니까? 이때까지 거짓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짓이 삶 속에서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거짓말하면 오정육부가 뒤틀려요. 오정육부가 뒤틀리면 다시 바로 세우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정육부가 뒤틀려 있으면 똑바로 못 봐요. 뭐가 똑바로인지 뭐가 바른 건지 그건 몰라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화랑이 되고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딥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하늘이 그렇게 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나가면서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홀홀 날아갑니다. 자, 홀홀 날아가는데 그 순간에 매듭이 있죠. 그 매듭을 칠 때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서 살아가지고 자, 우리나라 사람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3년 동안 나가서 이제 살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주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사람은 태어났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40몇 년 동안 수행하고 공부해 왔던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운을 받으세요. 받으시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것은 이제 저는 항상 메모하는 게 습관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만 보고 요것은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수시로 테러하면서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선전하면서 외국인과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금 중국 경제가 좀 더 성장했던 것은 또 G2라는 말까지 오게끔 될 수 있던 건 뭡니까? 외국 기업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중국 경제를 굉장히 번창하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자기가 조금 되다 보니까 목이 좀 뻣뻣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홀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혜를 줘도 다 없애버려 가니까 이제 여기서 못하겠다가 다른 데로 나가버렸죠. 자, 외국 기업이 하나둘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 기업 자체가, 걔는 자체가 기업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건데 다 빠져보니까 중국 경제 폭망해버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죠. 지금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시 중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 애들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별별 막 꼬시는 말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그런 짓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렇죠? 자,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짱깨들의 속내는 뭘까? 도저히 사람이 감각을 인지할 수 없는
개되지 못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진화구조, 짱개들. 자, 이게 지나고 이것이 굉장히 큰 요기였다는 몰랐는데 중국인 자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들이 왜 진화구인가를 알게 된다. 진화가 뭡니까? 가지자예요, 가지. 변방의 가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반반년도 역사 없을 때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와서 이거 다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다가 자기가 현 인류 문명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놈이 바로 중국 화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창조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남의 것은 잘 베끼는 진짜 잘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또 좋은 게 나오면 또 베끼고. 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중국은 남의 거 베껴가지고 그럼 내 거다. 교수가 와서 중국이 본성이 이렇다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중국 놈들이 가장 특히 싫어하는 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욕이 아니라 짱깨들이 하는 짓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지어진 게 아닌가 보여진다. 혁사와나 오랑캐인 된 놈들로 하여금 두려워 벌벌 걷게 하라. 벌써 언제예요? 이게 진목공 때니까 상당히 오래집니다. 한 2500년 전에 이런 말이 나왔죠. 난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지금 짱깨들이 자기 나라 외국에서 벌이는 진상짓은 자, 걔네들 진상짓 어떻게 합니까? 아무 데나 가서 똥 놓고 오줌 싸고 걔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사판에 와가지고 화장실에 다 있으니까 화장실에 답답하다고 화장실에 문을 뜯어놓고 거기서 똥 싸는 애들 이 바로 짱깨들이에요. 자, 보세요. 방송 중에서 중국인을 이야기할 때 짱깨라고 얘기하는 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미안하게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짱깨는 짱깨대로 이야기해. 사람이 아니에요. 바퀴벌레. 말을 바로 해야지 바로 이렇게 잡아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네가 말 제대로 하네 하면서 의무가 돼요.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하는 짓대로 그게 짱깨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진상은 짓은 반만년 전부터 해왔던 짓이 그대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자기끼리만 뭉치고 남을 해하는 그 심성은 짱깨들이 DNA에 그대로 박혀 절대 바꿀 수 없는 인자. 이 인자가 뭐죠? 자, 인자가 생명 현상에 있어서 어떤 결과나 작용하는 원인이 되는 요소. 자, 인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왜 이렇게 풀어 쓰냐면은 이런 단어를 많이 안 쓰니까 이렇게 쓰니까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 중국이 이런 짓들을 하니까 하늘도 땅도 용서치 않죠. 자, 지금 태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후 24시간 모든 게 박살난 중국 상황. 자, 또 날씨가 이렇게 또 칩니다. 13호, 13호예요. 4구, 13. 4구가 뭐죠? 금이에요. 4구금. 가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풍 버빙카가 중국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물류량을 소화하며 중국 최대 증권 거래소인 상해 증권 거래소도 이곳에 위치해 있고 다국적 기업 중국 지사들도 대개 상해 사무실을 둔다. 수도인 북경이 중남의 난하해죠. 난하해. 중말로 읽고. 아니 근데 중국의 어떤 지명은 이제는 본음을 읽어줘야 돼요. 변음을 읽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본음만 썼다가 이것은 이제 난하해라고 읽으니까 여기 난하해도 써줬는데 이거 맞아 쓰기가 싫어요. 자, 중남해가 정치의 중심지라면 상해는 무역이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태풍 버빙카로 상해를 완전 초토화시켰으며 자, 무역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자, 지금은 녹줄이 말라지면 모든 게 끝나요. 집안이 아마 뭐 해도 돈이 없으면 그 집안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못하면 상자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자, 이번 태풍 버빙카로 상해를 완전 초토화시켰으며 중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13호 태풍 비방카도 연복을 하는 듯 하면서 중국을 다시 거지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런 상태를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이제 중국도 쳐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손불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북한의 뒷배가 뭐야? 중국 아닙니까? 중국만 초토화시켜버려가지고 더 이상 북한의 지원을 하지 못하고 목숨줄을 하지 못하도록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게 만드는 거죠.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폭망하고 날씨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또 사람이 천지인이 같이 합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면서 다 끝났구나. 이제 새로운 시간, 이제 가을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딱 일어날 때 그것만 보지 말고 거기 이면에 숨어있는 그 자체를 명확히 잘 봐야 돼요. 잘 알아야 한다. 이제 반만 년 동안 거기서 살아왔던 중국 화가족이 멸종될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중국이 지금 14억 인구 중에서 제가 얘기했죠. 10만만 사고 10만, 10억이 아니라 10만만 사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악담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 얘기 들으면 좀 이거 듣고, 아, 그렇구나. 중국 저렇게 살면은 안 되구나. 근데 이미 오장육부가 다 비틀어진 상태에서는 이것이 못 바꿔요. 힘듭니다. 자, 요거 하나는 또 보세요. 요거 나중에 한 14분? 지금 북한 상황에 종말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이런 게 또 나타나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사람 군사 전문가지 모르는데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잠깐만 쳐볼게요. 다행히 이거 이제 요거 자체를 나중에 듣기 전에 요 자체를 이걸 이제 캡처한 사람이 요약본을 이게 썼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말 직전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사람이 갈 때가 되는데 무슨 짓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냐, 그것이 천연두 균을 불릴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외로 북한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중국과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 보세요. 청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도 우리나라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더 허무하게 망가졌죠. 중국 놈은 욕심에 가려가지고 몰라요, 자기. 자, 이걸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군이 오고 미국과 우리 연합군이 이렇게 가고 하는 그 자체를 봤을 때 북사도 전란이다. 전에 북사도 전란은 이렇게 생각, 북한 내부에서 어떤 통제력을 상실해가지고 뭐 터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군,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같이 싸우게 되는. 그래서 3일 동안 북한에서 전쟁이 터지고 그 이후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완전 싹을 잘라버리죠. 중국 짱깨들을. 짱깨란 말이 이제 세상에 없어질 수 있도록 진화계라는 족속이 있었어. 이 정도가 되게끔 아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즉 북한이 남한 침공으로 인한 제2차 한국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허무한 붕괴 이후 그러니까 북사도 전란, 그러니까 한반도가 아니라 북사도 전란이란 말이 그 말이 이제 구체화되는 걸 봤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개입, 한미일 개입, 한미일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유럽까지 해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서로 이해관계 이권 다툼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3차 대전이 한반도에 발생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3차 세계대전은 뭘로 일어나죠? 병으로 판을 가릅니다. 병으로 판을 가르면 누가 그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 병을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무리들이 세상의 대권을 쥐어찾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에 12,000 도통군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 도통군자를 꿈꾸면서 열심히 천지진액에 담기는 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던 도통군자에 들어가기 위해선 당구물을 빼야지. 당구물을 안 빼면 절대 안 됩니다. 당구물 뺄 때 한순간 빠집니까? 안 빠져요. 뺄 때 엄청난 몸의 시련입니다. 제가 만약 당구 뺄 때 산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와 같은 고난이 밀어닥치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심지어 잘 못하면 다 죽어요. 죽으니까 당구물 빼는 것도 힘들고 안 빼면 죽고 빼자니 더 힘든 고난과 고통이 밀려 들어오고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천하의 대운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해요. 천하의 대운을 받았는데 그 운이라는 게 뭡니까? 주지 않으면 흘러가 버려요. 발걸음 축변에 차가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으로만 움직였다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행해야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자, 빌 게이츠 대규모 전쟁 피해도 다른 발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는데 고수부님께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했죠. 자, 수지 자옹이라 누가 알 것이며 오지 자옹이라 누가 알리요. 희고 검은 것을 그 누가 알 것인가. 지지자는 지지하고 부지자는 부지하다. 아는 사람은 그냥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늘상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인이 죽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인이 뭡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 불러주서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나는 항상 죄인으로서이다 얘기하는 건 진짜 죄인이에요. 왜? 모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 버리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려면 죄를 사려 예수 버려야 돼요. 부처 버려야 돼요. 공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내 자신이 누구의 줄로부터 나왔는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기의 혈통줄, 조상줄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살 길입니다. 자신이 살 길이에요. 자, 삼폴목이 들어서 38선이 웬일인고 3일이 문을 열어 북사도 전란이라. 자, 제가 누구한테 뭐 갑자기 어떻게 뭐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하는 얘기는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과 고수님께 하신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제대로 하려면 주역에 통하지 않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알아줘야 됩니다. 어하니 후다닥 번쩍하니 와그라 천하가 동변이라. 정신 못 차리게 됩니다. 정신 못 차리게 돼요. 자, 지금 이야기 듣고 잠깐만 이미지 트레이닝 하세요. 아,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오는 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행동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보면 알아요. 되어보면 아는데,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전화하고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 공부했는데 나도 받아서 안 돼요. 공짜하면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강료 내고 와야 됩니다. 운수 보소 운수 봐. 질병목의 운수로다. 자, 우리 공부는 5장 6부의 통제 공부예요. 증산 대선께서 말하기를 5장이 바르지 못한 자는 수수대 꼬이득하여 죽고. 자, 5장이 바르지 못한 자 누구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쓸개가 터져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듣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수부님께서 말씀하시길 제5장 제 난리에 제 신세를 망쳐내니 보고 배운 것 없이 쓸데없이 5장 난리 쓸데없인 거짓치기 쓸데없이 하방치기로다. 잘못된 그날에 제 복장 제가 찍고 죽을 적에 앞거리 돌멩이가 모자라리라. 이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 그러니까 증산 대선생이나 고수부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남들 종교 장사를 많이 하죠. 종교 장사를 하는데, 그런데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난 이것도 보면서 그 종교 단체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대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때 가봐야 누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가지고 몸을 자꾸만 만들어서 기운이 도는 운행비법, 운기라고 하죠. 운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수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되겠지, 이 방송 듣고 공부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자기가 엄청나게 고행을 통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자, 수련을 통해 심신을 균형화하면 장부를 전체 속에 조화롭게 해주고 기능을 최대화하여 몸의 건강을 회복 유지시킬 수가 있다. 수련을 통해야 돼요. 기도죠, 기도. 그럼 어떤 수행법을 어떻게 하느냐? 자, 모든 종교단체, 모든 집단, 학교 집단도 다 자기네 수행 방법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최고인지 아닌지 스스로 해봐야 돼요. 스스로 해보고 제가 느껴봐야 돼요.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판별할 수가 있을까요? 판별 제대로 못해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기가 몸의 어떤 기혈 움직이는 방법도 알고 이렇게 운기법을 제대로 익혀야 돼요. 자, 모든 수련의 형태는 인체의 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송대도가 남종이 계산조사인 장자양 진인 저서 금단 사백 자서에서 우리가 간신 비패 심이 전부 다 어떤 기운이 응기하고 있습니다. 호는 간 중에 있으면서 눈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자,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수행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눈에 전기가 빠져나갔어요. 뭐 때문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수기가 안 올라오니까 수생목인데 수기가 올라가지 간이 활수가 되는데 수기가 딱 막혀있으니까 눈이 다 맛이 갔습니다. 자, 정은 신에 있으면서 귀로 새지 않고
자, 보세요. 요새 지하철이나 차를 타면은 이어폰 끼고 있어요, 이어폰. 이어폰 끼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그 신장을 상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때 처음 워크맨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가나 올라갈 때 계속 이어폰 뜨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가 많이 들었지만은 한 1년 안에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때까지 이어폰 한 번도 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수행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장이 사는 것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뭐냐? 수행뿐이 없어요. 수행하고 조금 좋은 소금을 먹으면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보리 주고 또 드세요. 신은 심에 있으면서 입으로 세지 않고, 자, 우리의 말을, 헛말을 많이 하면 허신이 들어와가지고 헛말만 하고 사람이 신용이 없어져요. 입으로 새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배 폐에 있으면서 코로 새어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게 폐를 비강 항상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자, 요기 할 때 요기 오시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해주지만은 스스로도 아침에 늘상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백이 온전하게 있습니다. 모르면 세수 열심히 하세요. 세수 열심히, 얼굴에 오정이고 다 있으니까 세수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 몸이 깨물하지 않습니까? 그거 뭡니까? 얼굴 세수하는 게 그냥 얼굴 닦는 게 아니고 오장육부를 청소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좋습니다. 특히 또 입을 깨끗이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게 뭔가 고치법이 뭡니까? 이게 고치법이에요. 이걸 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이 고치법은 입에 뭐가 됩니까? 침이 생겨요. 침이. 우리가 이 활자, 이거 다 보십시오. 물수변에 혀 설자가 있잖아요. 그죠? 혀에 물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법으로 자꾸만 이걸 쳐가지고 입에 침이 생기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훨씬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정의 신이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다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많이 리뷰하는 것이 많은 책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제가 지금 근무신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강의로 정리한 걸 오늘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잠깐 좀 하고, 그래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삼신에 대해서, 이 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으로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허신의 설문해제에 수록된 삼각경 자는 삼합약, 독집약이라. 삼합, 세 개를 합한 거, 그러니까 천지인을 합한 거, 그러니까 염제신농씨, 류주 할머니, 대화주씨, 세 분. 왜 이분 올렸죠? 저는 고양시가 제사 올리면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자, 요 자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죠? 삼신조. 요 밑에 하나 딱 있는 게 작대 하나 맞추는 게 차자가 되죠. 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조상 제사 오실 때 차를 올렸죠. 근데 은나라 때부터 이제 술을 올리고 기조 때 와가지고 음식을 많이 이렇게, 요새 또 성경을 해서 이제 제사 때 그렇게 많은 음식을 올리지 말, 이렇게 지인들이 뭔데 이야기해요. 원래 제사 그냥 기억하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면 뭐 음식을 차리시다 주거폰을 올리면 돼요. 그 이상 뭐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항상 기도할 때 제대로 된 집안이면은 우리가 식구를 하지 않습니까? 식구할 때 조상님들 같이 오셔서 음보를 하세요. 야,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구태여 따로 제사 지내면서 주거표 차리고 그렇게 절 하고 싶으면 절 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조상님들 같이 사는데 제사 지낼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독약집이란 집이라고 읽는다라고 해석한 근거로 락스텔은, 자, 이게 고자예요. 고자인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3층 집자로 생겼죠. 그렇죠? 자, 머리 위에 받들어진 집자로 읽고 집은 지기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했어요. 지기 누굽니까? 대화주시. 아마 이거 보면 대화주시는 사서에서는 별로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적지를 않고 이석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홀대 버렸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호남성을 가가지고 아마 염제신농원 씨가 하라는 그 일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라 이전까지는 계속 제사를 모시게 된 겁니다. 집이 곧 사직의 직이니 이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국가가 되었다는 국가의 뜻이다. 가묘 또 종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치는 사직을 맡을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고향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열산시 아들 주를 직으로 하고 하나 이전에는 제사를 지냈다. 저 요번에 개선한데 열산시 또 역산시 이게 누굽니까? 신동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버렸죠. 좀 더 한국 민俗에서 말하면 집자는 일신 하나님.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맨 처음에 이걸 보면서 선생님 이제 강의록을 보면서 이건 선생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라고 싶었죠. 하나님, 그죠? 한우님, 일하나님. 이것이 정확한 일자 하나잖아요. 딱 누웠잖아요. 그죠? 일이 누운 게 이제 한우님이에요. 눕다란 말, 누워서 뭡니까? 씨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님이에요. 씨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씨가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씨를 받아가지고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일자 하나님, 이게 날 일하니까. 이 이른바 삼시를 함께 모시는 집이 집이라는 뜻이다.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집에 들어갈 때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경건하게 지내야 되지 거기서 난잡하게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 난잡하게 놀아서 집에 가면 편하잖아요. 자, 잔디를수라고 읽었던 주씨가 양족을 대표하여 집에 잔디를 사람이 됨으로써 고양시란 말이 생겨난다. 이는 또한 선인의 역사를 이어서 앞사람의 역사를 이어서 드높일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사를 모시고 장남에서 계속 내려오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그것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결국 모일급의 막내 아들이 쪽에서 쭉쭉 나오게 되죠. 그런 까닭으로 후손들이 도교를 만들고 상제와 같이 대접하며 옥황상제라는 표현을 만들어내게 됐다. 우리가 전설상에서 하는 누가 할 때 옥황상제는 전후 고양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아니냐, 동그라미. 그렇죠? 동그라미 표시하니까 옥황상제로 있게. 왜? 고조선의 어떤 체계를 완전 잡은 사람이 바로 전후 고양시가 됩니다. 그 옥황이나 옥이 한인, 사마천이, 전욱, 이 나쁜 놈이죠. 오로지 전체에 뭐가 오로지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양족이기 때문에. 사마천이 뭡니까? 궁형을 당했죠. 궁형을 당해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렇게 아부하듯이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역사를 그래도 제대로 기록을 했죠. 자, 그 인물 책임은 제대로 바꾸면 돼요. 을을 읽고 낙선생의 주로 읽었으며 일반에서는 정으로 읽는 당시 문자 동그라미다. 주 고양이 세 글자를 낙선생이 주 고양으로 읽고 이 양자는 양양자도 읽고 날 일자로도 읽죠. 소람자가 정옥 고양을 읽어서 정옥이 바른 구술, 바른 시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고양을 읽어서 사마천이 전후 고양으로 전해 듣고 기록한 지 2000년 만에 바르게 읽혔다. 자, 이렇게 바르게 읽혀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도 맨 처음에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을 때, 이 선생님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건 굉장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고요. 순수한 조선말로 하면 씨알이 알이다. 사람의 씨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다. 이때의 사람은 님으로 있는 일자가 최초의 부이고 그 다음 일자를 머리에 받들어 인이고 자 요인 이것이 일자가 우임금 제5의 이름이 됩니다. 3대째의 고양시 오면 땅 목의 딸 달을 읽고 부끄럼 없이 반드시 선 사람이 된다. 그 땅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자가 바로 저곡 고양시가 천자 자리에 즉위함으로써 생겨난 글자이다. 자, 이거 보면 글자 자체가 태어났을 때, 철들었을 때, 왕인으로 왔을 때, 결혼했을 때, 다 이름이, 저는 고양시 한 7개쯤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또 필요합니다. 자, 락 선생의 주로 읽는 이 글자의 말로 동양에서 사람이 천자인 임금 왕이 되었다는 최초의 글자이다. 자, 이 글씨 만들어지고 이름이 새겨진 실로 반만년 만에 바르게 읽힘으로써 나라가 있고, 자,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에 그 자체를 바로 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철이 들었다는 얘기야. 철 들자마자 이제 죽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뿌리로 들어가는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바로 읽혀지게 된 겁니다. 이것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불선 기독교 공부하고 또 우주변에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찝찝한 게 있었어요. 당구는 아닌데 하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90년대 초반쯤이죠. 초반 중반인가? 아버지가 이제 뭐 네가 한번 내려가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네 아들 중고했으니까 한번 보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또 당구 빨먹어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애들 가르치는 너무 바빴고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가게 된 그 절차는 나중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거기에는 다른 집단이 들으면 열불 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이러한 과정을 읽어낸 낙빙리 선생의 문자는 역사는 양족 신농시 괴뢰부지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서서없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자는 이래야 돼요. 창직해야 돼요. 이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정확하게 읽는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는 과거 어느 학자도 말하지 못한 것을 락하게 나옴으로써 진실로서 밝혀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학문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하냐?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냐? 못해요. 왜?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번역을 했지만, 저도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문식을 번역을 했지만, 그 근문식을 번역하면 제가 봐도 몰라요. 원문을 보고, 아, 이게 무슨 얘기였다. 이것이 연구해야 되니까. 그 글자 사이에 어떤 기운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수행은 절대 전쟁서를 잊지 말아라. 전쟁서를 읽을 때 거기서 억울해 죽은 귀신들이 와가지고 몸을 못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바로 몸에 와 닿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잊지 말아라. 항상 좋은 글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근문식을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글자가 튀어나와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아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증상 대상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 하다가 이것도 그냥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아까도 맑았지만 아 이게 대단한 거야. 여기서 바로 생기가 나오는 건가.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 뭐 벽면이 아니라 바로 오장유수 통제 공부.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하면서 이 역사를 글자 하나 가지고 2시간 끌어버려요. 역사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제가 바쁘지 않을 때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 자기 문중에 대운을 맞이하게 되게 될 겁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자, 알짜 진짜로 고려인이 고양시 후손이기 때문에 성을 고로 삼았다는 이 말이나 신라인이 화관지우나 화관지우가 누구죠? 순임금이죠. 알지를 시주로 말했다는 것은 진지망인이 근본적인 내용이다. 진이 선인이 바로 고양시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양시에도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 상공유사는 상공에는 뭐냐, 고신시의 자손이 후손에게 썼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어떤 인간은 이걸 보고 화관지우하니까 순에서 이렇게 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방칠풍시에 쭉 나왔어요. 진시황이 사방칠풍시에서 나왔고, 자, 공 또는 이 자로 쓴 이 글자는 알 또는 불알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불알. 여름기운. 우리가 열기가 있어야 이게 살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치잖아요. 다 박해지잖아요. 불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수화 기운을 이렇게 하나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흔들리면 몸에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은 수화를 제대로 잡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는 게 뭡니까? 바로 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전 보면은 간 때문이야 얘기하잖아요. 우루사 선전할 때 그러나요? 백입술 위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간 때문이야. 모든 병이 그러니까 모든 병이 간 때문인데 간만 제대로 치료하면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어디 아프다면 어디에 좋으냐, 어디에 아프면 어디 좋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하느냐 뭐냐, 갑상선이 아프다 갑상선이 먹이고 이렇게 약을 여러 가지 먹여요. 그러면 간이 상해요. 간이 상하면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기혈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을 좋아지게 만드는 약을 쓰면 됩니다.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약이 뭐죠? 웅담이에요. 웅담을 먹을 수 없으면 뭐라고 했죠? 보리죽을 먹으면 돼요. 자, 보리죽을 먹고 몸의 어떤 균형만 잡아주면 돼요. 균형 누가 잡아줍니까? 이것을 몸을 알고 몸을 치료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행히 저는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았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다 키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몸을 제대로 잡는 방법을 알고 있죠. 신라의 시조 박길것의 임금님이 맨 처음 입을 열어 알자로 서초에서 살다 온 임금이 한 번 일어서다. 알지 거서간 일기. 이 알자 진짜 임금이 그 알도 여기서 생겨난 말이며
동쪽으로 먼저 갈라서 보내 경진신이 후손이 살고 있는 신라로 명명해 온 신라 김신혜의 시조 내세운 기말치도 바로 이 아리의 후손이란 말이다. 자, 그러니까 모두 말에 있어가지고 역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유물과 유족으로 그 역사를 찾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는가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는 그 나라의 기원을 찾는 가장 정확한 자료는 바로 언어다 이렇게 하죠. 뿐만 아니라 상신, 서고구려, 가락김씨 등의 난생설은 모두 고양시 후손이라는 뜻이다. 모든 나라에서 난생설이 있으면 고양시가 연결됩니다. 우리하고 연결돼요. 이 난생설 때문에 조인이 인신조어란 말까지 거짓말이 불어나게 했다. 이자로 말미암아 음양설이 생기고 리니 기니 이기설, 그렇죠? 이기단 철학까지 생겨나 신비한 우주 근원까지 뇌가리는 헛소리가 만들어져 도학이란 이름으로 행사하게 됐다. 헛소리가 아니죠. 우주 근원까지 그러니까 말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에서 여러 가지 펼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알려면 여러 가지 봐야지 그 한 가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태극 곧 양물인 남자의 시와 음물인 여자의 시가 함께 들어있는 시주머니인 불화를 나타내는 상형 문자이다. 태극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자는 발조 위에 붙여져 지금 우리가 바를 정, 바로 잡을 정, 본정, 맞아들 정, 정사정 등 여러 가지로 새김하는 본이 되는 글자도 이 글자이다. 사람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구문의 정이라 쓰고 꼭대기 정을 의미하는 최고의 자리인 정상을 뜻하는 글자가 되기도 한다. 정의 고양시라는 뜻은 양시 집안을 대표하여 정상 곧 천자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락 선생의 보주의, 주로 읽는 것은 중국학 특유의 음운 또는 성운학의 체계에 맞추어서 주라는 음으로 연결해서 찾아낸 것이다. 곧 일자를 기둥주로 읽고 열산시 아들 주에 맞춘 것이다. 자, 일자 나오고 여기 주자잖아요. 주자, 주 이렇게 또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애가 되어서 그 집을 잇고 아들이 태어나 본가인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감으로써 모우라고 부르고 할아버지가 안고 선조 재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제사 제자의 본체이다. 이 글자 보세요.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이게 소목제라는 얘기예요. 환기본종, 소목이 목이다. 이 환기본종은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2000년간 한학이 건위에 눌려서 권위에 눌린 게 아니라 힘으로 눌린 거죠. 아직까지 열매가 익혀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거짓말이 힘으로 눌려진 거죠. 역사 사실까지 은폐되었던 것을 락학이란 성스러운 학문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자, 왜 나왔습니까? 때가 되니까 나온 거예요.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겠지만 그때 그 일을 할 사람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동양학이 비로소 정학으로 제재를 고쳐잡게 되었다. 한번 거짓이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신비한 날개를 펴고 이치에 맞지 않다도 활개가 친 것이 인문과학이 과거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상고사에 실려보는 누에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서 용이 되었다. 뭐 이런 글을 써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국 상고사에 실려는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아마 그 근무신고는 글자 풀이 과정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이제 철학 내지 뭐 우주 변화 그러니까 천문학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빈기 선생님이 내가 책만 가가지고 나서도 한 몇 년 동안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락학이 한학에서 은폐된 거짓을 벗기는 일이나 락학을 기본으로 다시 우리말로 해석해서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고구문이 바로 고조선 문자였으므로 가능한 것이다. 고구문을 해석할 때 우리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무다 그때까지 락 선생님 우리말을 몰랐기 때문에 까지 정확하게 봤지만 그 근본 토대를 정확히 몰랐죠. 그런데 소남자 선생님께서 5년 동안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 고향 이 세 글자를 전후 고향으로 읽은지 주, 고향으로 읽고 외조의 손재로 거짓 꿈이 했던 것을 외조가 누굽니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황제죠. 신농시 종손으로 환기본종. 자, 환기본종이란 말은 예전에 양자로 갔던 사람이 손이 끊어진 생가로 다시 돌아오거나 그의 자손을 생가의 양자로 들여보내는 일을 이르던 말을 환기본종이라고 합니다. 시킨 것은 락학이었고 락학에 이어
소남자에 이르러 한국인이 고대사 고조선이 제3대 왕이시며 조선인이 직계 선조로 되찾아 내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진지망인, 진나라가 망해서 온 사람, 이것은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고 삼국사기에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안 해요. 단군판을 해도 단군판 주유창창 이어가지 진지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과연 걔네들 삼국유사를 제대로 읽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이 허상에 매여 있으면 진짜가 안 보여요. 허상을 벗기는 일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야지. 여기 오시는 분은 항상 그래요. 자, 지금 새로운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몸에 있는 나쁜 기운, 묵은 기운을 빼는 게 먼저 우선이다. 빼면 그냥 들어온다. 빼는 게 급선무예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빼는 순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불선 기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게 제대로 공부하려면. 역사 속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굽니까? 예수 가지고 장난친 놈이 가장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은 뭡니까? 우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렇죠? 지금도 아직까지 딥스테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바틴칸 뭐 이거 예수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 끝은 말로가 어떤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지망이 세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은 선조에서 갈라져 나와서 삼국으로 정립했다가 다시 신라로 통일된 것이다. 왜? 그 왕가에 직통으로 내려온 쪽이 바로 신라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문무대왕비문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잡고 있는, 기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잡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둥을 잡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이 공부를 하시는 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 쉽게 이야기 안 해요. 물론 이제 쉽게 얘기하고 싶으면 이러면 밑도 끝도 없어요. 전체적인 역사 얘기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라도 이거 들을 수 있는 그 지식적인 어떤 토대가 있는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을 세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부정할 수 없는 근거는 백제의 마지막 왕도 부여에 있는 백제 왕궁이 뒷산 부소산의 부소는 이를 반증한 근거다. 부소는 진슈황제의 대를 이은 사종자, 그러니까 장남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간신, 조고와 이사 등에 의해서 황제의 유조를 조작하여 일이 그릇되고 제18자 호해를 옹립함으로써 통일천하가 15년 만에 망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 왕 옆에는 천문관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이건 자기 2대 때 그냥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우죠. 또 당연히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로초 이제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후손이 가서 살 곳이 어딘가 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손들이 다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되는 겁니다. 자, 고구려에서 나온 백제니 역시 왕실선 부여시로 했으나 부여란 말 자체가 부소의 형제였음을 나타낸 문자 구성체계다. 왜 하필이면 부소사이겠는가? 예전에 한 20대 가면 부소사 감독이 참 쓸쓸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기운이 드니까 아주 이제 활기가 차겠죠. 이제 전라도 저 추수의 기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이는 박쥐들이 미리 밑둥에 자리 잡으면 미리 밑둥이 어딥니까? 미량이에요. 잡으면서 진나라 앞이 종남산이나 기산 같은 이름을 남긴 것과 지명 지표에서 보여주듯이 진지망인이 반진이 아닌가. 자, 이 고자는 실제 상에서도 이 시를 머리에 봉제, 받들어 뻗는다는 뜻이 바로 봉제죠. 봉제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동양인이 살고 있는 집이 집이다. 내외선이 모이는 곳이 집이며 뇌선이 모여서 나라를 의논하는 것이 조정이고 조정이니 그것 또한 모이는 곳이 집합 장소인 집이 이 글자다. 자, 글자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르면 정신이 발라지고 정신이 바르면 말이 발라져요. 그러니까 말이 비틀어지면 그 사회가 비틀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가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누가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운이 우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제 서양 쪽으로 넘어갔던 도통신과 문명신 이제 지금 다 우리나라 땅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도통신과 문명신들이 그 마음을 제대로 갖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응기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무한히 클 수가 있어. 그게 바로 태울주예요. 대가 아닙니다. 태는 클 태예요. 계속 크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겁니다. 대는 딱 고정된 거죠. 자, 그 집에 모신 산신님들에 의해서 인문이 개벽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높은 집은 하나님 신농시와 딸 아들을 합쳐 모신 것이다. 이것을 이르바 사직 곧 토신과 천신을 함께 모시고 사는 집이다. 삼신이 예가 인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르게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점지해준 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게 삼신 아니에요. 지금도 제례를 시작을 참신례로 시작하는 것도 결국 자기 가까운 선주에게 절하기 전에 먼저 삼신에게 이러한 예절을 배웠고, 자, 예라는 게 뭡니까? 열을 나타내죠. 그렇죠? 점지받아서 태어난 것을 기리는 것이다. 3원, 초원, 아원, 중원도 그러한 의미가 내포된 것이 반영이다. 고양시 할아버지 신농시, 아버지 대직시, 대화시죠. 부모님이며 할머니인 대진시 니주는 모두 멀리 제구, 박, 수, 천리 먼 곳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만공제를 지내며 그것마저 불경스러워 높은 집을 짓고 그 속에 모시고 달이 생겨난 초승과 달이 차는 보름에 두 차례씩 정성 들여 지냈다는 차례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는 남아서 전승되고 있다. 언제 한번 차례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근데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면서 제목은 안 했네요. 안 한 것은 이제 이것을 얘기해서 아까 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맨 마지막에 좀 이상한 강의지만은 맨 마지막에 이제 제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주의 열은 극기가 시작된, 그러니까 우주의 한 달은 1800년이에요. 그러니까 12만 9600에서 12로 나누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1800년에서 반, 그 자체가 연은 극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7월 한 20며칠부터 이제 8월까지, 말복 그 전까지, 거기가 바로 지금 우주의 시간대이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우주의 여름 극기가 시작된 반만 년 전부터 통용되었던 짱깨들이 물에 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짱깨들 하는지 보세요. 아까 그 방송에 계속 방송에 보면은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여기서 나오는 주소 찾아가서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가 없네. 얘는 열을 나타내죠. 여름은 난장판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중국을 산산이 부서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인데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것은 말이 먼저 부드럽고, 말이 부드러우면서 또 배려를 잘하고 항상 남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한테 굉장히 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송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랑스 사람이 아들이 며느리를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 그걸 너무너무 부러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도 우리나라 사람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뭡니까? 이제 다 왔다. 여름 시간이 가을로 넘어가는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만들어 놓아야 돼. 오장육부 통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오면 돼요. 여기 와서 몸이 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